자, 우리 여기 마지막 단어 행렬과 그 연산, 행렬을 좀 보도록 할게요. 행렬. 이게 행렬이 뭐냐면은 이게 그 행이 가로로 된 걸 얘기하는 거고 열이 세로로 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은 가로, 열은 세로라는 의미라는 걸 일단 미리 알고 가시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두 가게 A, B가 있대. 두 가게 A, B. 자, 각각의 A, B 가게에서의 이 과일 선물 세트 판매 현황을 지금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야. 그럼 의미를 딱 알 수 있는 게, 자, 이 숫자의 의미는 그 A 가게의 배 선물 세트가 8개 팔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가로는 가게들이 나와 있고, 세로는 이제 어떤 과일 세트인지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숫자는 얼마만큼 팔렸는지를 의미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를 이제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서 그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여기 985, 1276을 뭐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숫자만 그냥 따로 뽑아 놓은 거고 괄호로 감싼 거겠죠. 자,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행렬이라는 거는 이처럼 그 여러 개의 수나 문자를 이제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했다. 이게 왜 직사각형 모양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네모를 치게 되면은 이게 직사각형 모양인 거잖아요. 그지? 뭐 이렇게 막 뭐 사다리꼴 막 뭐 이런 모양은 아니잖아요. 이런 모양은.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해 준 건데 자, 이처럼 그 수와 문자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시 배열해서 괄호로 감싸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고 행렬. 행렬. 그리고 그 행렬 안에 있는 그 각각의 수 또는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부를 거야, 성분. 아까 여러분들이 위에 보셨던 그 숫자들 있잖아요. 뭐 875, 985, 1276 이런 것들은 행렬의 성분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때 가로로 배열한 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부르는 거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가로로 배열한 게 행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넘버링을 해서 제1행, 제2행, 제3행, 제4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세로로 내가 이제 나열한 줄이지, 세로. 세로로 보는 거를 열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겠다 이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 행렬은 있잖아요, 그죠? 위에가 1열, 위에가 1행, 밑에가 2행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맨 왼쪽부터 1열, 2열, 3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넘버링을 해 주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위표를 이제 행렬로 이제 나타내 봤을 때, 제1행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제1행은 985가 이제 1행이 되는 거잖아? 985가 이제. 제1행을 만약에 표현하면은 이렇게 985라고 볼 수 있고, 제1행. 그 다음에 이제 제3열을 만약에 나타내어 보게 된다면, 제3열은, 3열은 여기잖아. 맨 오른쪽 거, 그지? 그러니까 5하고 6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얘는 이제 5하고 6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 자, 행하고 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행은 가로로 된 거고 열은 세로로 된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행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제 그 행렬이 이 가로로 된 줄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 된 줄이 몇 개인지를 이제 내가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행이 m개 있고 즉 가로줄이 m개 있고 열이 n개 있어. 이 세로로 된 줄이 n개 있어. 이렇게 이루어진 행렬을 우리가 m 곱하기 n 혹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m by n 행렬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m by n 행렬 이렇게 얘기하고 한글로는 m행 n열의 행렬이라고도 읽기도 해. 자, 그래서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이제 자, 앞에 거가 행의 개수가 되고요. 뒤에 거가 열의 개수가 됩니다. 앞에 거 행의 개수, 뒤에 거 열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특별히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무슨 행렬이라고 이제 부르냐면은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 정사각 행렬. 우리 이제 그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듯이 이 가로줄의 개수와 세로줄의 개수가 즉 행렬의 개수가 일치하는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개수가 n이라면 행렬의 개수가 둘 다 n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행렬은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은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를 거야. n차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n개만큼의 행, 열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겠죠. n차 정사각행열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성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보면, 행렬의 성분. 자, 여기 행렬에는 주로 이제, 행을 이제 I행, 그 다음에 열을 이제 J열, 이렇게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을 좀 하긴 하는데, 특정 행과 특정 열이 만나는, 그러니까 특정 가로줄이랑 특정 세로줄이 교차해서 만나는 그 성분이, 특정 성분이 딱 하나 정해질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성분을 그 행렬의 I, J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I 번째 행, J 번째 열이면은 그 I를 앞에다가 쓰시는 거고, J를 이제 뒤에다가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J를 뒤에다가 쓴다. 얘를 특별히 이제 A, I, J라고 나타냅니다. A, I, J.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 항상 행 번호를 앞에다 쓰시고, 열 번호를 뒤에다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내가 만약에 그 2 곱하기 3 행렬을 생각해 볼까? 2 곱하기 3 행렬을. 자, 2 곱하기 3 행렬은 행이 몇 개야, 행이? 앞에가 행이야, 얘들아. 뒤가 열이고, 행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열의 개수가 3개야. 행이 2개라는 거는 가로 줄이 2개란 얘기야, 가로 줄이. 그리고 열의 개수가 3개란 얘기는 이 세로 줄이 3개 있다, 이 얘기야. 세로 줄이 3개 있다. 요 얘기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2행 3열이라고 얘기했으면, 2행 3열. 2행 3열은 그 두 번째 가로줄에 세 번째 세로줄 해가지고 여기가 만나는 얘 얘기하는 거라고.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행렬은 대문자 ABC로 이제 나타내고, 대문자 ABC. 대효가, 이거 꼭 지금 해야 되니? 그리고 이제 행렬의 성분은 소문자 ABC로 나타낼 겁니다. 소문자 ABC로. 행렬 자체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분. 이 안에 있는 그 성분은 소문자 ABC로 나타낼 거고, 영어가 있어. 영어로는 행렬을 이제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매트릭스. 성분은 엔트리라고 얘기를 해. 매트릭스 엔트리.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가로줄 여러 개와 세로줄 여러 개로 이제 표현을 한 어떤 그 어떤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치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서로 같은 행렬을 한번 볼게요. 서로 같은 행렬. 서로 같은 행렬이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일치하는 두 행렬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두 행렬이 있는데 일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행렬의 구조가 똑같아야 될 거야. 행렬의 구조가. 집중하시고. 행렬의 구조가 똑같아야 될 거야. 두 행렬이 만약에 같은 행렬이려면은 두 행렬 각각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이제 일치해야 될 거고, 일치. 그리고 성분조차도 다, 대응하는 성분조차도 다 일치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행렬 A, B가 같은 행렬이면은 이렇게 이퀄로 나타낼 거야. 이퀄로. A는 B로 이제 나타낼 거고요.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면 두 2차 정사각행렬이 있어. 두 2차 정사각행렬. 2차 정사각행렬이라는 거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거야. 2 곱하기 2 행렬. 그러니까 두 2차 정사각형렬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행렬이 만약에 같으려면은 그냥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으면 돼. 대응하는 성분끼리. 얘네끼리 같거나 혹은 얘네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끼리 같아야 된다고. 얘네끼리. 그냥 대응하는 것끼리가 다 같으면 그냥 같은 행렬이라고 이제 부르겠다 이 얘기야. 같은 행렬로 부르겠다 라는 거고, 만약에 두 행렬이 서로 같지 않은 행렬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대각선을 딱 붙여주면은, 수학에서는 이 대각선이 무슨 의미야? 수학에서는 부정의 의미야. 부정의 의미. 같지 않다라는 의미야. 그리고 또 세 행렬이 있는데 만약에 A, B가 같은 행렬, B, C가 같은 행렬이면은 이 B에서 연결되니까 이 끄트머리에 있는 A, C가 같은 행렬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거는. 자, 그래서 같은 행렬은 그냥 완전히 일치하면 같은 행렬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 필수예제 1번을 봅시다. 필수예제 1번을. 필수예제 1번은 자, 굉장히 쉬워. 애초에 행렬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쉬워.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너네들 집에 있는 그 강아지랑 고양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알겠지? 그 정도로 쉽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도 못한다. 개만도 못하다 이 얘기야. 알겠지? 고양이만도 못하다. 자, 봅시다. 자, 요거의 행렬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들아, 이거 딱 봐봐. 보기 보지 말고. 이거 행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야, 2개야?
얘들아, 가로줄의 개수라고. 가로줄의 개수. 3개라고. 행이 가로라고, 가로. 가로줄의 개수야.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열이 2개야. 세로줄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가로가 3개, 열이 2개. 3 곱하기 2행렬이야. 어?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지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이거. 3 곱하기 2행렬이야. 그리고 2번 봐봐. A12랑 A22를 더하래. A12는 이 행렬 A에 1행 2열. 1행 2열이 지금 무슨 수입니까? 1행 2열. 첫 번째 가로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줄이 만나는 4라고 대답해야 돼. 4. 4라고. 그 다음에 A22는 뭐야? 2행 2열. 두 번째 가로줄, 두 번째 세로줄 해서 2 아니야, 2. 더하면은 6이 나오니까 일단 얘가 틀린 설명이죠. 틀린 설명. 3번. 제1열의 모든 성분의 곱. 1열이라는 거는 첫 번째 세로줄 얘기하는 거야. 쟤네 다 곱하면 몇이 되는데 얘네 다 곱해주면은 그냥 0이죠. 0. 마이너스가 왜 나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자, IJ가 다르면 이거 표현 잘 이해해야 돼. IJ가 다르면 AIJ가 절대 마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IJ가 지금 앞에 I가 행 얘기하는 거고 J가 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 번호와 열 번호가 다르면 그 성분은 절대 마삼이 될 수 없다. 없냐 이 얘기야. 절대 마삼이 될 수 없냐. 자, 지금 행열의 번호가 같은 거부터 생각해 봐. 같은 거. 얘들아, I, J가 1, 1이면 둘 다 같잖아. 1행 1열이 얘야. 얘가 A11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I, J가 둘 다 2야. 얘가 A22 아니었어, 아까? A22. I, J가 같을 수 있는 케이스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I, J가 다 다른 거 아니야? I, J가 다 다른 거?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1행 2열이잖아. I, J 순서로 얘기하면 1, 2잖아, 얘는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얘는 뭐야, 얘는 이제? 얘는 이제 3행 1열이야, 3행 1열. 얘는 3행 1열. 나머지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나머지 것들은 마삼인 게 없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설명이야, 이 말 자체가. 저 의미 잘 이해를 해야 돼. 저 자체가 맞는 설명. 5번. 3,1의 성분과 1,2 성분의 합은 2, 2냐라고 돼 있죠. 자, 3,1의 성분이 뭡니까? 3행 1열? 몇이야, 여기서? 얘야, 얘. 그 다음에 1행 2열이 어딨어? 1행 2열이? 몇이야? 1행 2열이 4야, 4. 바로 보여야 돼. 더하면 6 나오니까 얘도 틀린 설명이죠. 4번으로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4번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너네들이 이 인지에 대한 문제야.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이야. 필수예제 2번. 요거는 이제 쉬운데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의외로. 뭐냐면 행렬 A의 성분을 이렇게 정의할 때 행렬 A를 한번 구해봐라라는 문제야. 자, I는 1, 2, J는 1, 2, 3이로 나와 있지. 이 조건에 의거해서 행렬 A를 다 써보라 이 얘기라고. 다 써보라. 자, 행렬 A가 어떻게 되느냐? 봐봐. 얘들아, I는 1, 2, J는 1, 2, 3이지. 그러니까 I는 2까지 가능하고 J는 3까지 가능하니까 이 표현을 봤을 때 행렬 A는 2 곱하기 3행렬이야. 2 곱하기 3행렬. 2 곱하기 3행렬인 것이고 그 직접 여기다가 얘들아 이 I, J가 될 수 있는 이 값들 있잖아. 얘네를 다 여기다 넣어봐야 돼. 넣어서 계산해봐야 된다고. 넣어서. 알겠지? 다 해봐야 돼 이거.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틀려. 이거 I에 넣을 수 있는 게 1, 2,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지. J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2 곱하기 3에서 6가지 계산을 다 해야 돼. 6가지 계산을. 6번 하면 된다고, 천천히. 자, 천천히, 진짜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 자, 나는 1, 1부터 해보자. 1, 1. 1, 1은 밑에다 넣어야 되겠지? 범위상 밑에가 맞으니까. 그러면 1, 1 밑에 넣으면 둘이 뭐하래? 더하래. 1행 1열이 I랑 J를 더해서 2라는 거야. 그 다음에 1, 2 해보자. 1, 2. 1, 2는 밑에 거, 위에 거. 1, 2. 밑에 거 1, 2 더하는 거지. 3. 1행 2열에다 계산하는 거지. 잘 따라와 얘들아. 1, 3. 1, 3 어디다 넣어야 돼? 1, 3. 더해야 되겠지? 1 더하기 3, 4. 1행 3열. 이렇게.
그 다음, 이제 I1인 거 다 했지? I2인 거 해보자고. 2일 해봐, 2일. 2일은 어디다가? 위에다가? 이거, 이 I에다가 2 넣으면 몇이야, 이거? 마 1. 2행 1열.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 넣어봐, 2 몇이야? 2는 밑에 넣어야 되네? 몇이야? 2 4.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2 3이야. 2 3은 어디다 넣어줘야 돼? 밑에. 계산하면? 5. 이렇게 완성하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그냥 천천히 하는 게 좋아. 실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실생활에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 자, 어느 미술관이 있는데, 전시홀이 H1, H2 두 개의 전시홀이 있대. 근데 각 전시홀을 연결하는 이동 방향이 정해진 통로가 있대. 이 이동 경로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이렇게만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어떤 행렬 X를 잡을 건데 행렬 X를 HI에서 HJ로 하나의 통로만을 이용하는 방법의 수라고 돼 있거든. 이제 IJ가 될 수 있는 건 1, 2, 1, 2이니까 I가 2까지 가능하고 J도 2까지 가능하네. 이거 2 곱하기 2행렬인 거 아시겠습니까? 2 곱하기 2행렬. 2바이 2행렬이 되겠죠? 2바이 2행렬.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천천히 쓰면 돼, 얘들아. 천천히. 이거 해볼게. 의미가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I, J를 둘 다 1, 1, 1, 2, 2, 1, 2, 2 다 해보면 된다고. 1, 1을 먼저 해보자. 1, 1. 1, 1의 의미는 H1에서 H1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되는 거야. 경우의 수. 여기서 열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지 않니? 하나밖에. 그러니까 1 성분이 1이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느냐라는 걸 적는 거라고. 그 다음에 1, 2 해보자. 1, 2. 1, 2는 H1에서 H2까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느냐. H1에서 H2까지 몇 가지 경우의 수 있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하나.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1 해보자. 2, 1. H2에서 H1으로. H2에서 H1까지 몇 가지?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그죠? 두 가지가 있고. 그럼 마지막은 투투지. 투투. H2에서 H2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완성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이 이제. 두 행렬이 같을 조건이래. 뭐냐면, 두 행렬 A, B 줬는데, A 이퀄 B다. 두 행렬이 같다 이 얘기야. 그때 A, B, C, D가 무엇이니? 라는 걸 묻는 문제야. 자, 지나가던 걔도 할 수 있다고. 두 행렬이 같은 행렬이라면,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아야 되지 않니? 대응하는 성분끼리. 끼리끼리 같으면 된다고. 끼리끼리. 그 식만 써주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귀찮은 거야, 이거는. 귀찮은 거. 대응하는 성분끼리 다 같다라고 써보자. 대응하는 것끼리. 대응하는 것끼리 다 같다라고 해봅시다. 같다.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이거 미지수가 A, B, C, D 4개야. 잘 보면. 식도 4개니까 잘 연립하면, 정리하면 다 구할 수 있어. 자, 일단 C가 처음에 나와 있네. 자, 일단 A, B, C, D 다 차근차근 써볼게, 일단. 그 구한 값을 였다가. 일단 당장 구할 수 있는 게 C가 대놓고 주어져 있네. 몇이야? 마3 해놓자. C가 마3이면 여기서 B가 나오네. 몇이야? B가 1 나오고. 자, B가 1이야? 그 D는 몇이야? 마이너스 1 채워나가면서. 자, D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0. 이렇게 채울 수가 있죠. 맞아. 끝난 거야, 이게. 이게 답이야, 이게. 이게 답이야. 자, 그냥 이 정도 풀어주면 되는 문제야, 이 정도. 너무 쉽죠? 내가 왜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수 있다라고 한지 알겠지? 그만큼 쉽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이야. 자, 얘도 쉬워. 그러니까, 이제 이 행렬이라는 게 원래 이제 쌤 때, 라떼는 배웠다가, 그 중간에 여기 교육과정에 좀 오랫동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거든, 이제. 근데 우리 때도 이런 인식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거를 고2 때 배웠거든. 고2 맨 처음에 올라갈 때 배웠나? 그때는 좀 너네보다 늦게 배웠는데 그때 인식이 여기서 틀리면은 진짜 애들한테 개욕 먹었어 진짜 이제 이런 단원에서도 틀린다고 그 정도로 이제 쉬운 단원 그리고 그것도 그거야 이제 쌤 때는 지금 너네가 지금 오늘 배울 행렬 내용 있잖아 이것보다 더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 때 배웠던 거에 거의 절반밖에 한 3분의 1밖에 너네가 지금 안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 때도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은 내용이 더 빠진 거는 얼마나 더 쉽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이야. 자, 그다음 봅시다. 행렬의 덧셈이 나오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 자, 두 행렬이 같은 꼴일 때, 자, 같은 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위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같은 꼴. 아까 여기 아까 이거 봅시다. 그 두 행렬이 행과 열의 개수가 일치해. 성분은 달라도 돼. 성분은. 행과 열의 개수가 일치하면은 같은 꼴의 행렬이라고 보는 거야. 같은 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 곱하기 2 행렬이면 B도 똑같이 2 곱하기 2 행렬이다. 같은 꼴의 행렬이라 보는 거야. 모양은 똑같다 이거지. 모양은. 성분은 다를 수 있어도. 성분까지 다 일치하면은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분까지 같으면. 자, 이제 같은 꼴의 행렬이라는 거는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두 행렬 얘기하는 건데 같은 꼴의 행렬일 때 그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한 거를 두 행렬을 더하라라고 얘기를 해. 자, 봐봐. 이제 행렬끼리 덧셈, 뺄셈, 곱셈을 할 거야. 행렬끼리 이제.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자, 두 행렬 A, B가 같은 꼴의 행렬 2by 2 행렬이 될 때 두 행렬을 더하래. 자, 얘들아 상식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뭐 하는 계산일까 이게? 이게 뭐 하는 계산일까? A 더하기 B. A가 만약에 이렇게 행렬 주어지고 B가 이렇게 행렬이 주어졌어. 재혁아! 그냥 차리고. 이게 뭐 하는 계산일까 이게? 두 행렬을 더하는 게. 이거 뭐 하는 계산 같니 이거? 뭐 하는 계산? 대응하는 것끼리 더하면 돼. 대응하는 것끼리. 얘네들이 더하는 거야. 얘네들이. 대응하는 것끼리 더해. 대응하는 것끼리. 끼리끼리 대응하는 것끼리 더하라 이 얘기야. 끼리끼리 대응하는 것끼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응하는 것끼리 더해라. 예를 들면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만약에 예를 들면 얘네들이 더하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단 더한 것도 얘네들이랑 같은 꼴의 행렬이야. 같은 꼴의 행렬. 자, A 더하기 P. 맨 처음에 1행 1열. 뭐라고 적어야 돼, 여기? 왜 5야? 얘끼리 더하니까. 5. 그 다음에 1행 2열. 몇이야? 그 다음 거. 근데 순서는 얘들 이렇게 가는 거야. 순서는 먼저 1행 다 해놓고, 2행 다 해놓고, 3행 다 해놓고. 그러니까 가로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보통 순서는. 세로로 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하면 몇이라고? 1. 그 다음에 2행 1열. 몇이야, 이거? 3. 그 다음 거 몇이야? 0.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너무 쉽죠? 이게 두 행렬의 덧셈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두 행렬의 덧셈은 결국에 그 각각의 행렬의 성분끼리 더하는 거잖아, 성분끼리. 그러니까 어떤 숫자끼리 더하는 건데, 우리 원래 일반적으로 숫자를 더할 때는 교환법칙에 독립해서 더하는 순서가 달라도 상관없다 이거야.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라는 거야, 행렬끼리. 그리고 결합법칙. 이제 더하는 순서가 달라져도 된다. 원래 괄호를 우리가 원래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수학의 그 연산 순서거든. 이거 좌변은 얘 먼저 더하고 얘랑 더하라 이 얘기야. 우변은 뒤에 있는 괄호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랑 더하라 이 얘기인데 우리 원래 더할 때는 더하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어차피 결과가 똑같아. 뭘 먼저 계산하든 간에. 자, 그런데 이제 괄호를 없애가지고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도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그냥 이거 있죠, 얘들아, 이거. 이거를 계산해주는 것이나 아니면 이거를 계산해주는 것이나 그 연산 순서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 이거라고.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자, 그런데 여기서 영행렬이라는 게 있어, 영행렬. 0이 뭘까, 0. 진짜 숫자 0이야. 그래서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이 된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얘기하고 기호가 얘들아 이거야. 그 대문자 5를 살짝 기울인 게 기호야. 근데 그냥 5라고 쓸게. 5라고 이제. 자, 이거는 0이야. 이거 숫자 0이야. 이거 숫자. 이거 숫자 0이고 이거는 얘들아 그 대문자 5야. 대문자 5. 이거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겁니다. 이거. 자, 예를 들면은 재혁아 뛰지 말고. 자, 뒤에 나가서 서서 들어. 뒤에 나가서. 저로 나가. 서서 들어. 그냥 서서 들어. 자, 예를 들면은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몇 개의 그 행렬들이 있잖아. 얘들아 다시.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이거는? 1 곱하기 2. 얘는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1. 얘들아, 가로가 두 줄이잖아. 가로부터 세는 거라고. 얘는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2. 얘는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3. 가로가 두 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쟤네들은 각각, 이렇게 얘기하는 영행렬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영행렬이 기호가 이거 얘들아? 얘가 영행렬의 기호야? 영행렬의 기호, 이거 한번 써보자. 영행렬의 기호. 요건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어떤 행렬이랑 영행렬이랑 더하면,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0을 더하라는 셈이잖아. 각 성분에다가. 이게 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영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얘는 계산했을 때 그냥 A가 되겠죠. 그냥 A가. 5가 의미가 없다 라는 거야. 5가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뺄셈입니다. 뺄셈. 자, 더하는 것도 해봤으니까 이제 빼는 것도 하는 거야. 빼는 것도 이제. 자,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이거야. 만약에 A, B, C, D야. 그러면은 부호를 만약에 반대로 하잖아? 그럼 그냥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모든 성분의 부호. 어떤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꾸어 놓은 것을 행렬로 하는 그러한 행렬을 이제 마이너스 A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는 부호를 다 바꾸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행렬 A랑 부호를 뒤집어 놓은 행렬을 더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더하면은 영행렬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네들이 더해봐, 얘네들이. 다 0 나오지 않겠니? 모든 성분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1 때도 했지만, 중1 때 이런 계산을, 봐. 이런 계산 있지, 얘들아, 이런 계산. 이런 계산은 원래 덧셈하고 뺄셈이 만나면 뺄셈만 쓰기로 정의했었거든, 중1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하잖아. 이처럼 행렬도 똑같아. 이거 괄호 빼버리고, 덧셈, 뺄셈 만나면은 뺄셈으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뺄셈으로 이제. 저건 뭐 하는 계산이냐면, 앞에 있는 행렬에서 뒤에 있는 행렬을 그냥 빼라는 거야, 빼라는 거. 자, 빼라는 계산인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계산이냐? 행렬의 뺄셈이 뭐냐? 직관적으로, 만약에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A에서 B를 빼래. 아니, 그럼 대응하는 것끼리 빼면 된다고. 대응하는 것끼리. 앞에서 뒤에 걸 빼면 된다고. 앞에서 뒤에 거.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냥 대응하는 것끼리 빼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만약에 행렬 A는 요거고, B가 요거야. A에서 B를 빼보래? 그러면 생각해봐. 첫 번째는 뭘 써야 돼, 얘들아? 얘에서 얘 빼면은? 첫 번째는 1 빼기 4 해가지고 마3을 쓰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뭘 쓰셔야 됩니까? 마이하고 3으로 해보면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하고 1로 해보면 어떻게 돼? 2하고 1, 1. 마지막으로 3하고 마3 해버리시면 6.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이게 있는데, 봐봐. 만약에 이제 행렬 X에다가 B를 더한 걸 A라고 내가 만약에 둔다면, 그러니까 X 더하기 B가 A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X를 구하고 싶잖아. 이거 X를 구하고 싶으면 B를 어떻게 하면 돼? 넘기면 돼.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가 되잖아? 이항하는 거니까. 즉 X는 그럼 어떻게 돼? A 빼기 B가 된다 이거지. A 빼기 B. 뭐 당연한 거죠, 이거. 그죠? 상식선에서. 그래서 이처럼 행렬의 덧셈 뺄셈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다항식의 연산이랑 그냥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수배가 있어, 실수배.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어떤 행렬에다가 여러 배를 하는 거야. 몇 배, 뭐 2배, 3배, 2분의 1배, 마이너스 5배 이런 걸 하는 거야, 이제.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의 각 모든 성분에다가 K를 곱해서 표현한 그러한 행렬을 행렬 A의 K배라고 얘기를 해주고 KA라고 나타내. KA. 그러니까 다 이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행렬 A가 2 바이 2 행렬이다. 앞에 실수 K가 곱해져 있으면 행렬 A가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KA의 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각 성분에다가 다 K를 곱하면 되는 거지. 각 성분에다가. 각 성분에 K를 곱해서 표현하는 거야.
뭐 저것도 뭐 곱해지는 거구나 라고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죠. 하나 주의할 점은 있어요, 얘들아. 뭘 주의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이 KA라는 거는 봐봐, KA라는 거는 K는 뭐야? 실수야, 실수. 하지만 A는 뭐야? 행렬이야, 행렬. 즉 쟤는 실수랑 행렬을 곱하는 연산이죠, 얘들아. 실수랑 행렬을 곱하는 연산. 실수랑 행렬을 곱하는 연산인데 위에 나오겠지만 행렬끼리 곱하는 것도 나와요, 이제. 그거랑 다른 거야, 이제. 행렬끼리 곱하는 거는 행렬 곱하기 행렬이겠지, 그지? 얘는 실수 곱하기 행렬이야.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 행렬에 덧셈 뺄셈을 지금 했으니까 이제 이따가 곱셈도 나올 거란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곱셈도. 자, 그러면은 덧셈 뺄셈도 있고 곱셈도 있으니까 나눗셈도 있겠니, 없겠니? 나눗셈도. 나눗셈이 없습니다. 우리는 곱셈까지만 배웁니다. 곱셈까지만. 곱셈까지만 배웁니다.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제 행렬 A에다가 1을 곱해버리면 그냥 그대로겠지. 1을 곱하는 거는 그대로일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A라고 봐도 되겠고, 만약에 숫자 0을 곱해버린다면은 0행렬이 될 거예요. 0행렬 이제. 또 0행렬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0행렬이 될 거야, 이제. 뭐 저렇게도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 예를 들면 이거야. 행렬 A가 2처럼 주어져 있어. 3A라는 행렬은 다 3 곱하는 거지. 다 3 곱한 거. 3배에서 3, 마륙, 6, 9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라는 거는 각각에다가 다 마 2를 곱해야 되겠지. 마이 더 곱해볼게. 마이 4, 마4, 마6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자, 이 실수배에 대한 성질은 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실수를 여러 개 곱하게 된다. 여러 개. KL을 곱한 다음에 A랑 곱하는 거는 LA에다가 K를 곱한 거와 같다. 즉, 그 결합하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이제.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됩니다. 분배 법칙. K 플러스 L에다가 A 행렬 곱한 거는 이게 분배로 뿌려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분배해 버려가지고 뭐 분배 법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다항식에서 접하던 거랑 그냥 똑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 별 이질감이 사실 없어. 굉장히 내용이 쉽고요. 필수에 4번을 봅시다. 4번. 자, 4번을 봅시다. 4번. 보시면 A, B 줬고 얘를 구하래. 근데 얘들아 이거를 이 A, B가 이미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가 있지만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대입을 하라고. 간단하게.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놓은 다음에 정리를 합시다. 이제 그럼 얘를 먼저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하고 합시다. 간단히 정리 후 A, B 이제 대입을 하자 이거지. A, B를 대입하자. A, B를 대입할 거야. 해보시면 자,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2A 플러스 2B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A끼리 A 그 다음에 더하기 몇 B? 4B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A 더하기 4B 이렇게 정리해 놓고 대입하라고 저걸 대입해 놓고 자 계산하는 건 이거 얘들아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사실 이게 A 더하기 4B잖아. 행렬 A, B의 각 성분에다가 사실 A 더하기 4B는 잘 들어. A 더하기 4B는 여기에다가 얘 곱하기 4한 걸 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다가 뭘 더하냐면은 여기에 곱하기 4한 걸 더하는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냥 천천히 써볼게 그냥 나는. 4 마이너스 2, 1 마일 3. 그 다음에 4B는 여기 4 곱해서 바로 해보자. 마이너스 12, 4, 32, 4. 그 다음에 4, 5, 20, 4, 1은 4, 4, 2, 8. 해주셔가지고 마저 계산. 이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1, 3, 11. 이게 답이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연산인지 알겠죠? 저거? 어떻게 하는 연산인지? 그냥 저 정도로 해주면 되는 거야, 저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덧셈 뺄셈 이런 곱셈만 잘 해주면 되는 어렵지 않은 계산입니다. 저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저 정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또 요 문제. 두 행렬 AB가 있을 때 AB가 다음을 만족시키는 행렬 X가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해주는 문제. 행렬 X가 무엇일까? 마찬가지야. 얘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서 X를 구해야 되잖아. X는으로 X를 구해 놓고 대입하는 거라고. 얘를 이제 X는으로 간단하게 정리 후에 저 A, B를 대입하는 거라고. A, B 대입. 처음부터 대입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처음부터 대입하는 게 아니야. 해봅시다, 이제. 쟤를 먼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풀자. A 플러스 2B 마이너스 X는 2X 마이너스 2A야. 얘를 X는으로 정리할 거야. X는으로. X는으로 정리하려면 여기서 얘네들이 자리 바꿔야 된다, 얘들아. 얘네들이. 그럼 X가 다 한쪽으로 몰아지지? X가. 그럼 얘 넘어가면 이거 몇 X 되는 거야, 여기? 넘어가면은?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총 몇 A야, 이거?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3A. 3A 플러스 2B 계산하는 거지? 3A 플러스 2B. 얘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X를 구해줘야 되니까 나누기 3을 해줘야 되겠지, 나누기 3을. 그래서 X를 마저 계산해 보시면 3으로 나누니까 A 더하기 3분의 2B로 계산을 해주는 거지. A 더하기 3분의 2B. 그래서 얘 마저 계산해 봅시다. 예. A는 저기 나와 있잖아. 2, 마 3, 4, 1. 그 다음에는 3분의 2B를 계산해야 돼. 3분의 2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3분의 2를. 여기 3분의 2 다 곱해 놓을게. 그럼 3분의 2. 3분의 2랑 얘랑 곱해주면은 몇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2. 그 다음 밑에 2랑 보면은 3분의 4. 맨 마지막 거 해주면은 그냥 2가 나와. 이거를 이제 계산하라고, 이거를. 얘를 계산하시라고.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끼리끼리 대응하는 것끼리 더해주다 보니까 2 더하기 3분의 2, 3분의 8.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4 더하기 3분의 4, 3분의 16. 1 더하기 2, 3. 이게 행렬 X. 답이 되는 거겠지, 저게. 이렇게 답을 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주면 돼. 이 정도로. 안 좋을 수 있지? 거기 서도 안 가릴 것 같은데? 좀만 벽 쪽에 좀 붙어주면은? 자, 안 가리죠? 오케이, 가봅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에 얘들아, 곱셈. 자, 지금까지는 덧셈, 뺄셈, 실수했는데, 얘들아, 이거는 진짜, 우리 깐난하기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매번 표현하는 대상이 바뀌어. 지나가던 개에서 깐난하기로 바뀌는데, 얘들아, 근데 곱셈은 조금 생각해야 돼, 살짝 생각해야 될 게 있어. 곱셈은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거든, 곱하는 규칙이. 잘 보세요, 이거. 그, 행렬이 곱셈이 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곱셈이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봐봐. 그 두 행렬이 있어. 근데 두 행렬이 어떻게 이 행렬의 개수가 돼야 되냐면, 잘 보세요. 그 A, B를 내가 곱할 거야, 얘들아. A, B를. 근데 곱셈은, 이 행렬의 곱셈은 우리 일반적인 숫자의 곱셈이랑 다른 게, 얘들아,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당연히 같잖아. 근데 행렬의 곱셈은 달라. 자, 나는 A 곱하기 B를 계산해 볼 거야, 얘들아. A 곱하기 B. 곱하는 순서 신경 쓴 거야. 그런데 A가 만약에 M by K 행렬이야. 행의 개수 M개, 열의 개수 K야.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B 행렬은 K 곱하기 N.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K고 열의 개수가 N이잖아. 여기서 곱셈이 가능하려면 얘가 A 행렬이고 얘가 B 행렬일 때 M 곱하기 K, K 곱하기 N이잖아. 여기가 일치해야 돼. 여기가 일치해야 곱셈이 가능해. 저기가 일치해야. 이 두 부분이 일치해야 돼. 즉 곱하기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랑 곱하기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곱셈이 돼. 이걸 일단 알아야 돼, 일단. 지금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 행렬 A, B를 그냥 이제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렬 A의 열의 개수,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이 곱셈이 되고,
그 곱셈한 결과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 이거 남아있는 것들 있지, 얘들아. 남아있는 것들. m 곱하기 n 행렬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m 곱하기 n 행렬. 이렇게 이제 행렬이 만들어져. 곱셈을 했을 때에는 무턱대고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개수가 일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최종 행렬의 mn이 되는 건데, 곱셈을 어떻게 하냐면은, 곱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곱하기 앞에 있는 행렬에 특정 가로줄을 잡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있는 행렬 B에 특정 세로줄을 딱 잡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곱하기 앞에 있는 행렬 A에 특정 가로줄을 잡았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지금 행렬 A는 m 곱하기 k 행렬이지. 행의 개수가 m개고 열의 개수가 k개란 얘기잖아. 내 말을 잘 들어봐. 자, 질문을 던질 거야. 행렬 A의 특정 가로줄을 딱 지금 잡았어. 이 가로줄에는 이제 각 성분이 있겠지. 성분이 몇 개 있지? 몇 개? k개 있는 거야. 열의 개수만큼 있는 거라고. 열의 개수. 잘 이해를 해야 돼. 특정 가로줄에는 성분이 열의 개수만큼 있는 거야. 열의 개수만큼. 뭐 여기 이제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K개만큼의 성분이 있는 거라고. 열의 개수만큼. 이거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특정 세로줄을 잡았잖아. 이 세로줄에는 성분이 몇 개 있는 거야. 여기는. 성분이 몇 개? 성분이 K개 있는 거야. 행의 개수만큼 있는 거라고.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해가지고 K만큼 있지 않니? 어떻게 이게 곱셈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하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해야 돼. 이게 행렬의 곱셈이야. 이게 행렬의 곱셈. 이렇게 좀 약간 어렵게 전개가 돼 있어. 어렵게 이제.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두 행렬 A, B의 곱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A 곱하기 B라고 나타냅니다. 근데 곱하기를 생략을 해서 그냥 A, B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A, B. 자, 근데 지금 좀 내가 어렵게 이제 예시가 없으니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 뒤에 예시가 나오면은 이해가 될 거야, 이제. 자, 주로 우리는 2발 2행렬을 가장 많이 다뤄요. 2차 정사각행렬. 자, 이때 두 행렬의 곱셈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봐봐.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잖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1행 1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래서 더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가로줄, 이렇게 세로줄 잡으면 이렇게 첫 번째 것끼리 곱하고 두 번째 것끼리 곱해서 더하는 게 여기야. 여기.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 또 봐봐. 자, 다른 색깔로. 자,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세로줄 잡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여기 오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방금 전이랑 비교해서 열이 밀렸잖아,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열이 이제 밀리는 거라고, 이렇게. 열이 뒤로 밀리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만약에 이제 가로줄을 밑으로 내렸어, 이제. 얘로 할 거야, 얘로. 가로줄을 세로줄을 얘로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이제 가로줄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라고, 여기.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로줄을 여기로 잡고 세로줄을 여기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곱하는 건데, 지금 열이 이제 뒤로 밀렸으니까, 열이 이제 뒤로 밀리니까 여기를 쓰는 거라고, 여기를. 여기를 작성하는 거야.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을 쓰는 거야, 얘들아. 대응하는 부분을. 이렇게 쓰는 거고, 좀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잖아, 예시를. 자, 봅시다. 두 행렬 A, B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지? 곱셈을 하라. 자, 이건 내가 천천히 쓸게. 자, 봐봐.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라고. 1 곱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열을 내가 그 다음 열로 내가 밀 거야. 밀으면 이제 여기 하는 거잖아, 여기. 그럼 어떻게? 1 곱하기 3 마이 곱하기 마삼. 이렇게 하는 거지. 1 곱하기 3 마이 곱하기 마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는 이제 행을 밀자, 행을 이제. 행 밑으로 하나 내리고, 열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그러면 2 곱하기 4, 3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라고. 2 곱하기 4,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밀어야지. 이제 열을 뒤로 밀지. 그러면 2 곱하기 3, 3 곱하기 마3. 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3.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저 계산만 해보시면, 계산해보면 4 빼기 2니까 2. 자, 3 플러스 6이니까 9. 그 다음에 8 더하기 3이니까 11. 6 빼기 9니까 마3.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두 행렬의 곱셈이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이. 아시겠죠? 저게 완성이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곱셈이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두 행렬 A, B의 곱은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곱하기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곱하기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가능하다. 즉, 이 곱하기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곱하기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해야지만이 곱한 행렬의 결과가 m by n 행렬이 된다 이 얘기야. m by n 행렬. 알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지. 만약에 봐봐. 뭐 랜덤 임으로 해볼게. 뭐 4 곱하기 3 행렬이 있고 3 곱하기 2 행렬이 있어. 똑같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곱하기면? 4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보는 거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곱셈은 계산이 좀 늘어나죠. 계산이. 잘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고. 근데 반드시 저럴 때에만 정의가 된다며. 반드시 저럴 때에만. 그러면은 저렇게 안 될 때에는 왜 정의가 안 되는지를 한번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얘들아 봐봐. 만약에 봐봐. 지금 행렬 A는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 그죠? 얘도 2 곱하기 2 행렬. 여기가 일치하다 보니까 잘 곱셈이 정의가 되잖아. 자,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하면은 곱셈이 안 된다는 거잖아. 왜 안 되는지 보여줄게. 3 곱하기 2행렬이라고 가정해볼게. 여기 숫자를 이게 3행인 거니까 뭐 이렇게 추가했다라고 해보자. 이 상태에서 곱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할 때 1 곱하기 4, 2 곱하기 1 한 다음에 얘가 남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계산이. 그래서 얘가 남아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의 계산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그 곱셈 결과를 생각해보면, 자, 봐봐. 1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1행렬. 여기가 똑같죠,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야, 이거는? 1 곱하기 1행렬로 보는 거지. 1 곱하기 1행렬이고, 예를 들면 이거지.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행렬이 1 곱하기 2행렬이야, 지금 얘가. 뒤에 있는 게 2 곱하기 1행렬이 되는 거거든? 얘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얘는 계산하면, 봐봐.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하잖아. ax, by를 더해 놓는 거지, 이렇게. ax, by를. 저렇게 그냥 더해 놓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1 곱하기 1행렬은 괄호를 없애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이러한 숫자로도 표기하기도 한다. 라는 걸 일단 알아두세요,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면 주의할 점이 뭐야? 우리 행렬은 원래 괄호로 감싸야 되거든. 근데 1 곱하기 1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괄호를 없애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수는 1 곱하기 1행렬로도 거꾸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거꾸로도. 그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다양한 예시가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1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이야 이제. 자, 여기 보시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2는 여기 일치하니까 최종적으로 1 곱하기 2행렬이 될 거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자, 그럼 이거지. 얘가 지금 1 곱하기 2행렬이고 그 다음에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거든.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봐.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자, 첫 번째의 가로줄, 그 다음에 첫 번째 세로줄 하잖아. 그러면은 ax 더하기 bz가 여기 오는 거지, 여기. 그 다음에 열을 뒤로 밀어. 그러면 ay, b, 오메가를 그 열을 밀었으니까 이 뒤쪽에다가 이제 쓰는 거겠지. 이렇게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2 곱하기 1행렬, 1 곱하기 2행렬. 자, 얘는 이제 1, 1 일치하니까 최종적으로 2 by 2행렬이 되는 거야. 2 by 2행렬. 2 by 2행렬이 되는 것이고, 얘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여기 지금 2 곱하기 1행렬 있고 여기 1 곱하기 2행렬이 있어.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된다 얘들아. 얘는 봐봐.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하면은 그냥 AX가 끝이야. AX가. 얘는 그냥 AX가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밀어. 이렇게 밀면은 AY 뒤에 나오죠, 이제 AY가 이제. 그리고 행을 이제 밀자, 행을. 이렇게 하고 열도 처음부터 하면은 BX가 여기 오고 BX가 열을 또 밀어버리면은 BY가 이제 뒤에 작성이 되는 거라고 BY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좀 더 다양한 꼴을 더 두 개만 더 보면은 이제 2 곱하기 2행열, 2 곱하기 1행열이 있어. 여기가 일치하니까 최종 결과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로 해서 2 곱하기 1행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거야. 여기 2 곱하기 2행열, 여기 2 곱하기 1행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하면 ax, by를 더한 게 나오고 ax, by에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밀 게 없으니까 가로줄을 밀어버리게 되면은 cx, dy를 더한 게 이제 나오겠죠. cx, dy를 더한 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마지막 2by 2행열끼리 곱한 거는 이제 일치하면은 2by 2행열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예시랑 똑같습니다. 봤던 예시랑 자, 행열 잡아가지고 ax, bz 이렇게 나오고 열을 밀어주면은 ay, b 오메가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을 밀자. 이렇게 다시 하면은 cx, dz 더하는 거고 열을 밀면은 이제 cy, d 오메가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을 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곱셈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듭 제곱이 있는데 이제 곱셈을 이제 거듭해서 그냥 곱하는 거야. 이거는 뭐 달라지는 게 없고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자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얘들아 a 제곱은 그냥 a 두 번 곱한 거 a 세제곱은 그냥 a 세 개 곱한 거 그냥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이게 a의 m, a의 n은 지수끼리 더해지고 a의 m, n은 곱해진다. 이거는 그냥 그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랑 2의 제곱을 곱한 게 지수끼리 더해가지고 2의 5제곱으로 쓰는 것처럼 또 2의 세제곱의 제곱이라는 거는 2의 3 곱하기 2로 보는 것처럼 그냥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그래서 우리 그냥 일반 수의 곱셈처럼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 수의 곱셈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 끊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한번 좀 해볼 건데 다음 행렬을 계산하시오. 그냥 이거야, 봐봐. 이 순서로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그러면은 1 곱하기 마사. 봐봐. 1 곱하기 마사.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이건 그냥 2네, 2. 그냥 1행 1열짜리 하나짜리네. 이거 괄호 없애서 표현도 해도 된다라고 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건 저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자, 이렇게 하자니 이제. 해보시면은 2, 3은 6, 마일 1은 1. 아, 마일. 그러니까 처음에 5. 그 다음에 이거 뒤로 밀잖아요,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면 2 곱하기 마사, 마8.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2니까, 뭐야, 이거는? 마8, 마2니까 마10.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5, 마10. 1행 2열짜리죠. 1행 2열짜리. 얘도 봐봐.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보면은 자, 마6 뒤로 밀면은 3 잘 따라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4 뒤로 밀면은 2 뭐 한 건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 따라오세요, 지금. 잘 따라와. 필기만 급급하지 말고 잘 따라와. 자, 그 다음 얘 해보자. 가로줄, 세로줄. 자, 2, 5, 10, 3, 3, 9, 19. 이제 밀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6, 5, 30, 마일하고 3 하니까 마3, 27.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이고. 자, 5번.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6하고 10이니까 16. 세로줄 밀어. 그럼 8하고 마10이니까 마2. 그 다음에 이제 밀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은 마12, 마6, 마18. 그 다음에 이제 마16, 6, 마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이제. 자, 이번에는 도행렬이 저렇게 주어질 때 다음을 한번 계산해 보시오. 라는 문제인데. 자, B의 A 플러스 B야. 저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A 플러스 B를 계산을 먼저 해놓을게, 이거. 자, 얘네들이 더한 걸 해볼 건데, 일단 B 먼저 해볼게, B. B 한 번 그대로 더 쓴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다가는 A, B를 더하는 행렬을 써볼게. 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 2, 3, 0. 이렇게 맞니? 대응하는 것끼리 계산해주면 저렇게 되겠지? 그리고 곱셈을 해보자. 곱셈을인데 곱셈. 좀 더 스피드를 높일 거야. 잘 따라와. 자, 이렇게 해줘. 2 더하기 6 해주니까 8. 그 다음 이렇게. 그럼 마이하고 0이니까 마이.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은 0 곱하기 마리 6. 이렇게 해주면은 0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순서를 잘 따라오세요. 저거를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 2번은 봐봐, 얘들아. 2번은 A, B, B, A잖아. 이거 봐봐. A, B를 계산해볼게. 얘들아, A, B를. A, B 여기서 할게. 이렇게 해보면 1, 0 해줘서 1.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해버리면은 마이 0, 마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마 3.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몇이야 이거? 6에다가 4 빼니까 2. 이게 A, B거든 얘들아. A, B. 저게 A, B인데 이제 B, A를 빼잖아. 얘들아 그 참고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행렬은 곱할 때 교환 법칙이 안 돼요. 얘랑 달라 이거. 그래서 이거 똑같이 생각해서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지 않나? 빼면 0 아닌가? 이거 안 돼. 이거 계산해야 돼 얘들아 이거 따로. BA라는 행렬을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B 옆에다가 내가 A를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 놓을게. A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얘가 A잖아. 얘에서 얘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곱하라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하라 얘기야. 그러면은 1이랑 6 해주니까 7. 그 다음에 얘랑 얘 해버리면은 이제 0이랑 2는 4 해가지고 4.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해주면은 0이랑 6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해주면은 0이랑 마사 해가지고 마사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얘네를 지금 빼라는 거잖아. 빼라는 거. 이렇게 빼는 거라고. 대응하는 것끼리 빼주시면 마육 그 다음에 마구 그 다음에 6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대응하는 것끼리 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보자. 거듭제곱이야, 거듭제곱. 행렬 A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A의 8제곱을 계산해보래. 옆에 거는 B의 30제곱을 계산해보래. 자, 이제 이렇게 거듭제곱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는 진짜 8제곱, 30제곱 하는 문제가 아니야. 해보다 보면 보통 규칙이 있어. 패턴을 찾는 거야, 패턴을 이제. 규칙성을 좀 생각해볼게요, 규칙성. 자, 행렬 A를 일단은 8제곱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제곱을 계산해봐, 제곱을. 행렬 AA를 곱해주려면 이제 이거잖아. 0, 2, 2, 0, 0, 2, 2, 0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이거. 얘 계산하는 거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이제.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보시면 이렇게 해주니까 얘는 4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0, 0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은 0 뒤에 것끼리 해주면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해보면 얘들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저게 A제곱이라는 거지. A제곱. A제곱이 이처럼 나온다 이거야. A제곱이 이처럼 나온다. 자 그러면은 A제곱을 구해놨으니까 A 4제곱을 혹시 하는 게 어떨까? A 4제곱? A 4제곱을 이렇게 계산해보자. 이렇게. 방금 전에 해놓은 걸로 4영영사, 4영영사로 해보자고. 4영영사, 4영영사 이렇게. 이걸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지. 이걸로. 얘로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쟤로 만약에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럼 16, 0, 1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거 넘어가면은 0 나와. 해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몇이야, 이거? 요거 하면 0 나오고, 얘도 0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요거랑 요거 해주면은 16 나와. 16 이렇게 나오게 돼. 자, 이제 8제곱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해보자. 8제곱까지는 A의 8제곱을 그 A의 4제곱이랑 A의 4제곱을 이제 곱해버리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즉 16, 00, 16 16, 00, 16 이거는 뭐 얼마 안 되니까 직접 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자, 해볼 수 있는데, 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해보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16의 제곱 몇이야? 256. 그 다음에 얘랑 얘 하면 몇이야 이거? 0. 또 얘랑 얘 하면 0. 위에 거 이렇게 하면은 몇이야? 256 이렇게 나오지. 일단 답은 요거야. 답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뭐 얘는 뭐 직접 구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직접 한번 해봤고, 그 다음 뒤에 2번을 봐봐. 2번에 행렬 B가 저렇게 되어 있을 때 B의 30제곱을 해보래. 비슷하게 해볼게. 일단 B의 제곱을 구해주기 위해서 1031 이제 1031 이렇게 해볼게. 이제 자, 그럼 얘는 이제 잠깐만 얘들아, 이거 B 빠졌으니까 BB 쓸게. BB. 자, B의 제곱은 BB니까 천천히 한번 쓸게. 이렇게. 그래서 쟤네끼리 한번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쟤네끼리 이제 해보면, 자, 잘 따라와 얘들아. 자, 이렇게 하면 몇이야? 이렇게 1, 이렇게 몇이야? 0, 이렇게 몇이야? 6, 6이지 6? 그 다음에 뒤에 하면 몇이야 이거? 1 이렇게 나오지? B제곱이 저렇게 나오네. B제곱이. 근데 얘들아, 얘는 그 30제곱까지 가해줘야 되잖아. 일단 잠깐 B의 세제곱을 한번 좀 구해놓을게. B의 세제곱을. 자, B의 세제곱은, 자, B의 제곱이랑 B랑 곱하는 곳으로 가서 106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31 이렇게 계산해 버릴 거야. 얘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해주면 1, 이렇게 해주면 0, 이렇게 하면 몇이야? 이렇게 계산이 빨리 이게 돼야 돼 얘들아. 계산이 1 이거라고. 이거 패턴 보이니? 규칙?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30 커지나? 여기에 3배 하면 얘 나오나? 여기에 곱하기 3 하면 얘 나오나? 그렇게 될 거야. B의 30제곱 추측해볼래? 몇이야? 90. 나머지는 이제 처음 거랑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거냐면, 계속 몇씩 커지는 규칙이 있고 몇씩 곱해지는 규칙이 있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는 규칙이냐? 3씩 커진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규칙이냐면 2씩 곱해지는 규칙이 있어. 그래서 보통 행렬에 거듭제곱은 몇이 곱해지냐 더해지냐, 그 두 가지야. 알겠지? 1번은 곱해지는 거듭제곱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번은 그 몇씩 더해지는 더셈 스케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보죠. 필수 9번을. 경수와 은혜가 사려는 볼펜 공책의 수가 있대. 표 1과 같대. 경수랑 은혜가 사야 되는 볼펜 공책 개수. 근데 그 문구점 A, B 두 군데에서 각각 파는 볼펜과 공책의 가격이 적혀 있어 지금. 자, 이 앞에 있는 표 1을 행렬로 한 게 얘야. 행렬로 한 게. 뒤에 있는 그 문구점의 가격을, 이 표 2를 행렬로 만든 게 얘네 이제. 그러면 여기서 두 행렬의 곱셈에 대한 1,2성분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값은 무엇일까? 라는 걸 지금 구하는 거거든. 그 값이 무엇일까? 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저거 다시 한번 써보자. 여기 밑에다 써볼까? 봐봐. 자, MN을 만들어 보자. MN은 현재 뭐 하는 거냐면, MN은 5, 8, 30, 그 다음에 이제 봐봐 700, 1000, 1500, 1200 이렇게 되는 건데, 얘들아, 얘네를 만약에 곱셈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제 곱한 결과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곱한 결과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네 군데가 있지 않니? 네 군데가 있겠지. 자, 요거 바로 보이나? 요거 생각해 볼래? 이 행렬 MN의 1,2성분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게 왼쪽 아래니? 이게 오른쪽 위잖아. 1행 2열 이거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세로줄이라고 이거. 여기라고 여기. 여기 찾는 거라고 여기. 얘가 도대체 그 계산한 결과가 무엇이고 저 값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걸 찾아야 된다고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봐봐. 이게 무엇을 의미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얘네끼리 곱해야 여기가 나와. 알겠니 이거? 즉 5 곱하기 1000 플러스 몇 곱하기 몇? 8 곱하기 1200 이렇게 저렇게 쓴다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5 곱하기 1000 8 곱하기 1200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얘랑 곱하는 거죠. 봐봐 얘들아. 요거랑 계산하는 거지 그지?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얘랑 내 말 잘 들어? 얘랑 곱한 게 무슨 의미야? 얘랑 곱한 게 정수가 볼펜 5자루 살 건데 그 볼펜 5자루를 B 문고점에서 사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랑 곱하잖아. 무슨 의미야? 정수가 공책을 8권 살 건데 그 공책 8권을 B 문고점에서 샀을 때의 가격이라고. 그럼 최종 이 결과는 무슨 의미입니까? 최종 결과는? 이 최종 결과는 무슨 의미야 이거? 뭐라고? 근데 이거 돈이 그만큼 드는데 뭘 사서 이 금액이 나오냐 이거야. 뭘 사서? 이 금액의 의미를 물어보잖아, 의미. 정수가 문구점 B에서 볼펜과 공책을 산 가격의 합 아니야.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이 성분의 의미. 정수야, 정수. 정수가 문구점 B에서 공책과 볼펜을 산 가격이 되는 거죠. 이 의미라고, 이 의미.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만약 계산을 마저 해버린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1000, 5000. 그 다음에 8 곱하기 1200, 이거 몇이야? 9600? 더하면 14600인 거야. 14600원. 이게 경수가 문구점 B에서 볼펜 공책을 이제 샀을 때의 가격이 되는 거지. 14600원. 이렇게 실생활에 응용이 되는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의 성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봅시다. 이제 곱셈의 성질을. 자, 행렬의 곱셈의 성질. 자, 아까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얘들아,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그 두 행렬 A, B가 있을 때 A 곱하기 B를 계산하잖아. 여기서 A, B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근데 거꾸로 BA를 곱해버리면 곱하는 순서를 반대로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결과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행렬은 곱셈이 곱하는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 원래 일반적인 숫자는 교환 법칙이 돼요. 근데 행렬은 교환 법칙이 안 된다 이거야. 곱셈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A, B 순서로 곱한 거랑 B, A 순서로 곱한 결과가 다르다 이거야. 실수와는 달리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 이거야.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 그게 뭔 말이냐 봐봐. 그 행렬을 곱하는 순서. 괄호가 붙으면은 원래 괄호부터 처리하라고 했죠.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한 거랑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한 거는 그 곱하는 순서가 달라졌지만 같은 결과라는 거야. 같은 결과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그 분배 법칙도 됩니다. 분배 법칙. 더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거랑 각각 분배해버려가지고 계산한 게 성립한다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수배도 성립은 하는 거예요. 이제 실수배. AB 곱한 다음에 KB 하는 거는 A에 K배를 한 다음에 B를 곱한 거와 같다. 뭐 B에다가 미리 곱해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실수배도 이제 실수배는 문제가 없다 이 얘기고 그 곱셈할 때에는 3개 이상을 곱하면 괄호를 굳이 안 쳐도 되겠고 근데 특별히 또 이게 있대. 뭐가 있냐면 이무의 정사각행렬이랑 같은 꼴의 영행렬을 곱할 때는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다 보니까 이거 곱하면 무조건 다 0이 돼버려요.
영행열일 때는 교환법칙이 된다 이 얘기야. 곱한 결과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 행렬을 곱셈할 때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A, B랑 B, A는 같지 않다 이거야. 물론 같을 때도 있어. 우연히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근데 무조건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항식에서 다루던 뭐 지수법칙이나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 이거야. 자, 우리 이거 봐봐. 우리 원래 다항식이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으로서 요거라는 걸 알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지? 행렬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행렬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그럼 빼기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이게. 합차 공식 안 돼. 그리고 ab의 거듭제곱이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되는 계산이라고. 자, 왜 안 된다고 이게? 봐봐. A, B랑 BA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죠? A, B랑 BA랑. 자, 그럼 원래 올바른 식은 뭐냐면 이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은 원래 이거야. 봐봐. 원래 이거거든, 이거. 요거지. 요거. 이거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분비법칙 해보면 A 제곱 나오지. 그 다음에 곱한 순서 중에 A, B 나오지. 그 다음에 곱하는 순서 중에 BA 나오지. 그 다음에 곱하는 순서 중에 B제곱이 나오는 거라고, B제곱. B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일반적인 곱셈 법칙이 여기 행렬의 곱셈에서는 안 돼. 직접 따로따로 이렇게 쏴야 돼. 따로따로. 그럼 마찬가지로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빼기. 여기 빼기로 바뀌어도 똑같겠지. 빼기로 바뀌어도. 그게 합차 공식 할 때도 그렇게 된다. 합차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하면 A제곱. 이거 하면 마이너스 AB.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플러스 BA.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그 우리가 원래 하던 공식이랑 꼴이 다르죠. 얘는 꼴이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기 지금 잘못 써져 있어요. 이거 수정하세요. 이거 이렇게 바꿔놔. 지우고 다시 써 저거. 그 너네 거기 지금 좀 다르게 나와 있지 않니? 지우고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자, AB n제곱은 말 그대로 이거는 원래 무슨 의미냐면은 A, B를 n번 곱하는 거야, 원래. n번 곱하는 거. 이렇게 원래 n번 곱하는 거야. 원래 의미 자체가. 근데 만약에 행렬이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만약에 성립을 하면은 이거 원래 이거거든, 봐봐. 괄호를 다 풀어주면 이거야, 원래. 이거야. 근데 만약에 행렬에 교환법칙이 원래 성립을 하면은 BA랑 AB랑 같잖아.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이렇게. 이렇게 다 바꿔놓으면은 교환법칙이 원래 성립하면은 이렇게 돼. 근데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이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거라고.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게 안 되는 것으로. 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우리의 약간 생각을 좀 벗어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두 행렬이 영행렬이 아니지만 곱셈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곱셈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 이때 이 각각을 만족시키는 두 행렬을 영인자, 제로 디비저라고 이제 나타냅니다. 이제 제로 디비저. 그러니까 곱하면 0이 되는데 영행렬 되는데 각각은 영행렬이 아닌 그러한 행렬도 존재한다 이거야. 또 이것도 있어. 자, A가 영행렬이 아닐 때 A랑 B랑 곱한 게 A랑 C랑 같대. 우리 이거 보면 막 약분하고 쉽게 생겼잖아. 근데 그럼 B가 C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행렬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다고. 다른 경우도. 그래서 나눗셈을 행렬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눗셈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좀 약간 까다로워. 약간. 자, 근데 만약에 봐봐. 일반적으로는 그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지만 만약에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즉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두 행렬이 있다면 그때는 이게 되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곱셈 공식 있잖아. 그게 되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해야지만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다 이거야.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식들이 만약에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의미로 가는 겁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고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단위행렬이 나와. 단위행렬. 자, 이것도 이제 새로운 행렬인데, 자, 이것도 되게 쉬워. 이게 뭐 하는 행렬이냐면, 단위행렬은 자, 요렇게 된 거 있지. 요런 게 단위행렬이에요. 요런 거.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대각선의 모든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 0으로. 이러한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부를 거야. 이러한 행렬을 단위행렬. 자, 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우는 이러한 행렬을 n차 단위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n차 단위행렬. 기호로는 2라고 쓸 거야. 2. 알파벳 2야. 대문자 2. 알파벳 2라고 쓰고 이게 되게 약간 특수한 역할을 하는 행렬이라는 거야. 특수한 역할을 하는 행렬. 이게 어떻게 특수한 역할이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어떤 행렬 A가 있고 이 2가 있을 때 A랑 2를 곱해버리면 이게 자기 자신이 나와. 자기 자신이. 저 계산을 해버리면은. 거꾸로 A,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 A의 순서로 만약에 곱해버린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 A가 나와. 즉 단위행렬은 뭐냐면 어떤 행렬이랑 단위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좀 특별한 행렬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행렬. 그렇기 때문에 단위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교환법칙이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위행렬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 단위행렬.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행렬하고 연산을 할 때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은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자, 봐봐. 그 단위행렬은 몇 번 거듭 제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 아까 1, 0, 0, 1, 막 1이랑 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행렬이었잖아? 실제로 저 거듭 제곱해보면 이게 나와.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만 되는 식인 것들이 얘들아. 2, 3, 4, 5는 있잖아 얘들아. 교환법칙이 성립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 얘들아.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돼 이거.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2, 3, 4, 5가 가능한 거야. 이거는 앞에 거 n제곱, 뒤에 거 n제곱 다 몰아줄 수 있고 3번 일반적인 뭐야 이거? 3번 일반적인 곱셈 공식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곱셈 공식이고 4번도 합체 공식, 5번도 세제곱 관련된 공식이지. 관련된 공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 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곱셈 공식 전개를 할 때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ab 할 때 A2는 그냥 2a로 그냥 간단하게 둘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단위 행렬을 곱할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그러한 행렬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런 행렬로. 그래서 단위 행렬은 1, 0, 0, 1로 구성이 된 행렬인데 어떤 임의의 행렬과 연산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다고 여기는 2, 3, 4,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일반적인 행렬에서는 안 됩니다, 저게 원래.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유념한 채로 필수예제 10번을 풀 거야, 10번을. 아,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들으세요. 지금 막 졸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시고. 자, 필수예제 10번. 자, 세 행렬 ABC에 대해서 다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 자, 1번 CAC 더하기 BAC야, 저거는. 자, 이거는 CAC 3개로 곱해줘야 되잖아. 얘는 BAC 순서로 곱하고 직접 그렇게 곱할 필요가 없고 자, 이 곱셈에서는 교환법칙만 성립하지 않지 분배법칙이 돼요. 그러면은 얘 공통부분으로 봐봐. 뒤에 AC가 공통 아니니? 뒤에? 자, 분배법칙이 얘들아 착각하는 게 전개하는 거 있죠 얘들아. 전개하는 것만 분배법칙이 아니라 공통부분 묶어내는 것도 원래 분배법칙이야. 자, 배워가, 손 차리고. 수학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 야, 우리가 분배해볼래? 이거 분배하면 CAC 더하기 BAC 나오지? 지금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분배 법칙이야, 이것도.
이것도 분배 법칙이야, 이것도. 이걸 계산해버리면 된다고, 얘들아, 이거를. 저걸 계산해보면 돼. 그럼 쟤를 한번 계산해보자, 얘들아, 쟤를. 자, C 더하기 P. 바로 할게. 덧셈은 교환 법칙이 되니까, 그냥 B 더하기 C로 계산해보면. 자, 바로 씁시다. 4, 2, 5, 0인 것 같아. 4, 2, 5, 0. 대응하는 것끼리 다 더해주는 겁니다. 대응하는 것끼리.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C지, AC. AC 써볼게. A는 0, 1, 마일 2. 자, C는 일단 1, 0, 2, 마일.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 이제.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저 세 개를 다 곱해줘야 돼. 곱하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자리를 바꾸면 안 되는데, 이 곱하는 순서를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자, 앞에 거부터 해봅시다, 이제. 앞에 거부터 곱셈해 보시면은, 자, 0, 마사. 이렇게 나오고, 4, 4, 8 나오고, 이거. 그 다음에 0, 0 해가지고 여기 0 나오고, 이제. 잘 따라와. 5, 0 해가지고 여기 0 나와. 잠깐만. 5, 0이면 5죠?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1, 0,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더 해주시는 거고. 저거 한 번 더 계산합니다. 한 번 더 해주시면. 자, 마사 16, 12. 그 다음에 0, 마8, 마8.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0, 10 해서 10 나오고. 0,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5 나와.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무턱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묶을 수 있는 분배 법칙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라 이 얘기야. 분배 법칙.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야 2번. 2번 보시면 자, 막 되게 막 많이 나와 있잖아. 이거는 그냥 전개해봐 전개. 전개하면 보통 수거되는 게 나와 이거. A, B, A, C. 근데 이거 순서 이거 전개할 때 C에 B로 써야 되는 게 맞지? B, C로 쓰면 안 돼 이거. 우리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쓰잖아. 원래 일반 다항식에서는. 이거 BC라고 하면 안 돼, 이거. C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A. 여기도 마찬가지고. 교환 법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쓰시면 돼. 이거 잘 뚫어지게 째려보면은 그 소거되는 게 보이니? 소거되는 거? 완벽히 똑같은 거? 어떤 거? AB. 그 다음에 CB. 이거 얘네 둘 안 돼. AC, CA.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계산해야 돼, 얘들아. 이건 그냥 직접 계산해야 돼. 저거 해봅시다, 이제. 자, AC 한다. AC. 자, AC 순서 먼저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0, 2 해가지고, 2고, 이렇게 하면은, 0, 마일.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몇이야? 마이 4 해가지고, 2 나올 것 같고. 옆으로 한 칸 밀어주면 얘가 이제 몇이냐면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게 A씨야 A씨. 저게 A씨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CA도 해봐야 되잖아. 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 A를 여기 뒤에다 써놓을게. 0, 1, 마이너스 2, 2 해놓고 이제 CA 이렇게 들어갈 거지 CA. 자, 이렇게 해보면은 0, 0, 0 나오고 뒤에 거랑 하면 1, 0, 1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0, 마이너스 2 이게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가 있었구나. 플러스 2네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해주면은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계산해버리면. 그래서 행렬을 작성하고 빼보시면은 몇이야 이거?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2 빼기에서 0,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걔는 전개하면 소거가 된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야. 11번이 이제. 필수제 11번. 부행렬 AB가 있는데, 부행렬 AB가 저 관계식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돼 있지. 저 관계식을 만족한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거래. 이거 보고 이거 뭐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 행렬은 저게 당연한 게 아니야. 원래는 뭐야 원래?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라고 이거? 일반적으로는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좀 나열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거 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원래. 다 해보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원래는 이거라고. 일반적으로는 원래 저게 성립해야 되지. 저 ABBA를 저렇게 처리해줘야 돼,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가 원래 알던 곱셈공식 꼴이다.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AB가 BA랑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AB equal BA.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기야. 교환법칙이 성립.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환법칙이 되는구나. 교환법칙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표현을 보자마자, A, B랑 B랑 같구나. 교환법칙 되는구나. 계산을 해, 그냥 직접 이거를. 자, A, B 해보자, A, B. 봐봐, 얘들아. A, B 이렇게. 해보면은 0, 3 나올 것 같고, 뒤랑 해주면 6, 마 3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얘랑 해주면은 x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랑 해주면은 3i 빼기 x 이렇게 나오거든. 3i 빼기 x. 이게 a, b야, 얘들아. a, b. 이게 a, b고, ba도 일단 계산해 봐야 되겠지. ba도. ba는 일단은 그 b가 앞에 와줘야 되니까 저 a를 내가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 a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계산. 자,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해보시면은, 0, 3i. 이렇게 나올 것 같고, 0, 3i. y입니다, y.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뒤에 거랑 해버리면은, 0, 3x. 나올 것 같고, 0, 3x.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2,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뒤에랑 해버리면은, 3,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마저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대응하는 걷길이. 자, 3은 3i. 자, 써놓을게. 3은 3x. x는 2-y. 2-y. 그 다음에 3i 빼기 x는 3 빼기 x. 식이 무려 4개나 나오잖아. 그지? 식이 4개나. 식이 4개나 나오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2개야.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4개나 있잖아. 넘쳐 나는 거지. 당장 여기에서 y가 몇 나와? 1. x는 몇 나와? 혹시나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다 넣어서 계산해보면 이게 맞아, 이게. 이거 xy 1, 1 넣어주면 다 성립해. 답은 이제 1, 1로 내주시면 되겠죠. 1, 1. 자, 이 정도로 그냥 해주면 된다.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저게 A, B는 BA가 성립하는구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알아야 돼.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는 얘들아 별표 쳐야 된다, 이거 별표. 이건 좀, 교과서에 단원 마무리도 있고, 별표를 이거 2개 치자.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교과서 단원 마무리가 있고, 이거 가지고 좀 어떻게든 어렵게 변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 푸는 거. 행렬, 자, 어떤 2 곱하기 2 행렬인데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일 때 얘를 구하래. 자, 다시 써볼게, 이거 봐봐. A에 1, 3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A에 몇이 주어졌죠, 지금 이제? A에 마이하고 1이 주어졌잖아, 이게 이렇게. 3이 1, 4. 이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얘들아, 이거 그냥 뭐냐면은, 연립이야, 연립.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 여기에다가 내가 X배를 해볼게, X배. 여기다가는 Y배 할게, Y배. 그러면, 이 X를 여기다가 곱해버릴 수 있거든? 이 괄호 안에다가 이제.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 3X, 그럼 얘가 3X, 2X잖아, 이렇게, 그지? 3X, 2X.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y 곱해 놓는 거니까 마이너스 2y 그냥 1y는 y 4y. 얘들아 여기까지 나오겠지 일단 여기까지.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a의 몇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16, 13 만들어야 되지. 자 이거야. 얘네 둘이 더해. 양변을 변변끼리 더하면 대응하는 것끼리 더하면 되겠지. 대응하는 것끼리. x-2y 그 다음에 3x 플러스 y. 이거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또 대응하는 것끼리 더해, 그냥. 3x 더하기 y, 그 다음에 2x 더하기 4y. 이렇게 대응하는 것끼리 더해버려, 이렇게. 이렇게 더해버리는 거야. 더해버리는 거.
여기까지 됩니까? 더하는 것까지? 더해놨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자, 다시. 우리가 A에 몇을 찾아야 된다고, 이제? 16, 13이지. 그러면, 야, 얘가 16이고, 얘가 13이 되면 되지 않니? 그래야 A에 16, 13이 나올 거 아니야. A에 16, 13이. 이거야, 이거. 우리는 저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x-2y가 16이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1y가 얘가 13이 되도록 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y를 연립해서 구해줘야 돼. 연립해서. 연립해서 구해주는 거야. 자, 이거 연립해보기 위해서 밑에 식을 2배를 해볼게요. 2배를. 자, 2배 해보시면 6x 더하기 2y는 26이니까 얘랑 이제 그 덧셈으로 계산해보시면 7x가 42, x가 6 나올 것 같고 이거 y가 마이너스 5 나오거든?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계산해보시면은 연립하면은 그럼 끝! 따라서 x에다가 이제 6 넣고 마이너스 5 넣으면은 저 첫 번째 괄호가 이게 될 거고 두 번째 뒤에 있는 괄호에다가 이거 넣으라고 6하고 마이너스 5 넣어봐. 여기다가 6 넣고 마이너스 5 넣어서 이거 마저 계산해. 마이너스 5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게 몇이야? 13. 그 다음 밑에는 몇이야? 12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8. 이거 맞니? 이게 답이야, 이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얘를 몇 배 하고 얘를 몇 배 해야지만이 이게 만들어지는지 찾는 거니까 x배 y배로 놓고 푸는 거야, 처음에. x배 y배로 놓고. 이렇게 푼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3번 봅시다. 13번. 단위행렬 계산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단위행렬 계산. 자, 단위행렬이 나왔어. 단위행렬. 단위행렬 나오는데 얘들아 단위행렬로 연산하는 거는 단위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교환법칙이. 자, 그 단위행렬은 그 교환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야. A, 2는 2A 이런 식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그러한 행렬이야.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하는 행렬. 이러한 특징이 있는 좀 특수한 형태의 행렬이기 때문에 봐봐. 원래는 이거 있잖아, 이거. 원래는 이거를 전개할 때 일일이 다 해야 돼, 이거, 원래는. 이거 우리 그 공식 있지 않나요? 세제곱 공식 있지 않나요? 행렬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단위행렬로 연산을 할 때에는 된다. 이거 곱셈 공식에서 뭐였어, 저거?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이거 2의 세제곱 아니니, 이거? 단위행렬이니까 이게 되는 거야. 단위행렬이니까. 근데 2의 세제곱이 뭐였습니까? 2의 세제곱이 그냥 2지. 얘 계산하는 거야, 이게. 이거 계산하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A를 일단 세제곱을 해봐야 되겠지? A를 세제곱을 해볼게, 이제. 자, 해봅시다, 이제 이거. 자, 2, 1, 3, 2, 2, 1, 3, 2, 2, 1, 3, 2. 그 다음에 단위행렬 더하자. 1, 0, 0, 1.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 그래서 저거 차근차근 해봅시다. A 세제곱 해보시면 자, 처음에 이거 이제 4, 3, 7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2, 2, 4 그 다음에 6, 6,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3, 4,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계산해보면 이제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4, 12, 26 숫자가 좀 커지죠? 그 다음에 7, 8, 15 그 다음에 24, 21, 45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12, 14, 26 나오면서 세제곱 계산은 완성됐고 단위행렬이랑 더해주시기만 하면 27, 15, 45, 27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걸 다 더한 게 답이야, 이제. 문제에서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다음 답입니다. 그럼 몇이야, 이거? 64, 60 더하니까 114는 114. 114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14. 자, 이처럼 계산하시면 되겠고, 114.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거듭제곱과 단위행렬. 얘들아, 이거 별표 3개다, 이거는. 이거 정말 중요한 유형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유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제곱이 크잖아. 규칙성이 있어, 규칙성. 얘는 거듭제곱 해보면서 규칙성 발견해야 돼. 거듭제곱 하면서 규칙성 확인해줘야 돼. 거듭제곱을 좀 해보면 규칙이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규칙이 나오게 돼 있거든. 실제로 저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해보시면, 자, A 100제곱이잖아. 일단 A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봐. A의 제곱을. 마일 3이 마일 3이 해보자.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요거 해볼 건데 해봅시다. 자, 1 마3 마이, 그 다음 거 1 마이 마일, 그 다음에 마3 6 3, 그 다음에 마3 4 1 이렇게 나와. 제곱을 했는데 막 뭐 크게 뭐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아. 세제곱을 한번 해보자. 세제곱을 이제 세제곱을 하기 위해서 저 제곱되는 거랑 그냥 1제곱짜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얘를 한번 해보자. 얘를 해보자. 그러면 얘 해본다. 얘 해보면, 자, 2 마3 마이를, 그 다음에 2 마이 0, 그 다음에 마3 3 0, 그 다음에 마3 2 마1. 뭔가 좀 느낌이 뭔가 좀 오는 것 같은데 저거? 느낌이 오십니까? 안 오죠, 당연히. 아, 세제곱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온 거야. 마이너스 단위 행렬. 여기서 뭘 알 수 있는지 알아, 얘들아?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잖아. 양변을 제곱을 해볼래, 한번? 양변을 제곱은?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게 A 6제곱이죠? 그게 마이너스 2의 제곱 몇이랑 같은 거야, 이게? 이게 그냥 2랑 같은 거라고, 얘들아. 그냥 2.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면 A 6제곱이 그냥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2가. 알겠지? 즉,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 6개마다 반복되는 거 아니야? 6개마다 반복되는 거죠, 이거. 6개마다 반복되는 거. 우리 그 허근 오메가랑 비슷한 거야, 이거. 6개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 A 100을 구하라고 했지. 몇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면 돼? 6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는 거야. 6으로 나눈 나머지로. 자, 왜? 만약에 A 8제곱을 만약에 계산해보라 했다면, 예를 들어서 A 8제곱은 A 6제곱의 A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A 제곱이랑 같지 않습니까? A 제곱이랑 6개 차이 나면 같은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A 100제곱을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100을 이제 6으로 나눠봐야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6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A 6제곱이 16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4제곱이 남는 구조라는 거야. 이렇게 A 4제곱이 남는 구조. 이런 구조라는 거야. 이런 구조인데, 그럼 얘는 이제 2의 16제곱에 A 4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 그지? 이건 그냥 A 4제곱이죠? 이건 그냥 A 4제곱이야, 이거는. 그냥 A 4제곱이 나오는데, 근데 A 세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A 세제곱이랑 A로 내가 만약에 처리를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개가 되니까 2는 곱했을 때 그냥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답인 거야,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니까 처음 답을 부호를 뒤집어줘가지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답이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듭제곱 해보면은 이제 2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나온다고. 그래서 6으로 나눈 나머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6으로 나눈 나머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자, 헤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어. 헤일리 해밀턴 정리.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자,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행렬 2차 정사각행렬일 때야. 행렬 A가 이렇게 2차 정사각행렬일 때,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헤일리 해밀턴 정리야.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약간 2차 방정식 느낌인데, 봐봐. 행렬 A가 A, B, C, D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게 A제곱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한 거의 반대보호가 A의 개수야.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 AD-BC가 이제 단위행렬의 개수야. 이 식이 성립하는 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야. 이 식이 성립하는 게. 외워야 돼. 당연히 얘들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는데 A의 1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더한 거의 반대보호야. 그 다음에 이 단위행렬의 개수는, 즉 상수한 개수는 이렇게 곱한 거, A 뒤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야 된다 이거라고. 저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이거를 잘 알아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나 뒤에 한 문제 남았는데 그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거야.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있대 이거. 그럼 이 행렬은 이 관계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자, A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더한 거의 반대보호가 A의 개수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거 3에서 이렇게 곱한 거 2를 빼. 3 빼기 2니까 1이잖아 1. 그게 단위행렬의 개수라고. 즉 이 행렬 A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다라는 거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마지막 요거 필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 필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응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뭐냐면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대. 이거를 구해보래. 야, 직접 이 A를 5제곱, 4제곱 하는 문제가 아니야. 진짜 하는 게 아니라고. 앞에서 봤던 그 관계식을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앞에서 봤던 식을 한번 다시 씁시다, 이거. 자, A가 만약에 A, B, C, D였을 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 이렇게 더한 거의 반대보호가 A의 개수.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걸 뺀 게 상수항의 개수라고 했지. 상수항의 개수. 이 정확히는 단위행렬의 개수죠. 단위행렬의 개수. 자, 그래서 이 식에 적용을 해보자는 이제. 이 식에 적용해보시면 A 제곱한 다음에 A의 개수가 몇이야? A의 개수가? A의 개수가 몇이니? 아니 이렇게 더해서 반대해보라고 얘들아. 아직도 안 외워졌니? 아직도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봐. 몇이야? 마이너스 1, 2. 이 식이 성립한다고 이 식이. 이걸로 저걸 간단히 할 수 있다고 이걸로. 어떻게? 자, 이 식을 처리해보자. 이제 잘 봐. 일단 얘 마이너스 2는 넘겨놓자. a제곱 마이너스 4a는 2. 이 상태로 두고 얘를 해보자. 잘 보세요 이거. 형태를 보면은 얘들아 a제곱 빼기 4a 이거 뭔가 좀 비슷하지 않니 얘는 살짝? 쟤를 a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 남는 거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마저 계산해보잖아.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몇이었지? 2지 2. 그러니까 얘가 이제 2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이랑 2랑 곱한 거는 그냥 a 세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이거라고. 그냥 이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써보니까 a 세제곱이 소거 된다고 소거. 결국에는 소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뒤에 남는 것들이 있죠. 뒤에 남는 것들 다시 한번 쓰면 2a 제곱 마이너스 8a 빼기 2고 얘를 이제 어떻게 숫자 2로 묶어볼까?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거냐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이게 2잖아 2. 이게 2야 2. 얘가 2야 2. 그럼 최종 답이 2야 2. 최종 답이 2라는 거야 2. 그래서 답을 이제 2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간략화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알겠지? 공식들 잘 외워두세요 이거. 여기까지.